자, 부동산에도요, 부동산 데이터가 성격 데이터가 있고, 능력 데이터가 있고, 체력 데이터가 있고, 인성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좋을 때만 투자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을 찾아보면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좋은 지역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없어도 기다리면 나옵니다. 지역하고 가장 핫한 도시는 어디예요? 가장 핫한 도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용인시 기흥구, 평택, 안성 이쪽 지역입니다. 경기도 남부.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국가 첨단 전략 특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업종을 아예 찍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요 세 개 업종을 아예 특화해서 국가의 첨단 전략 산업이다 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다수의 자금이 어디냐면 그 중에서 반도체. 그래서 이 경기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앞으로 계속 엄청난 투자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들이 굉장히 핫해질 거다. 그래서 화성 있는 동탄, 용인시 기흥구, 평택, 안성 요쪽 주변.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호재가 있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쪽 지역들이 계속 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주목을 해서 볼만한 지역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죠. 네, 로또를 사는 이유는 내가 투자한 돈 대비 너무나도 큰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청약시장도 똑같았어요. 로또 청약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 그 청약을 하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있잖아요.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청약이 나왔는데 얘가 8억이에요. 그럼 당첨만 되면 내가 얼마의 시세 차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죠? 2억. 그래서 사람들이 야 청약하면은 로또다 돈 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청약을 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새 아파트밖에 없어요. 근데 청약을 해서 새 아파트가 됩니다. 희소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새 아파트가 거의 없어.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는데 새 아파트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누구나 헌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새 아파트를 살고 싶은 수요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이 청약하는 새 아파트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이 청약을 하는 이 아파트의 단지가 희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최소한 10에서 15% 정도 더 저렴한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청약에 도전하시면 아마 실패가 없을 겁니다. 네. 뭐 경매 사례야 뭐 너무나도 많지만 가장 성공한 사례는 경매를 했는데 경매를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돈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플러스 피 투자라고 합니다. 플러스 피 투자. 무슨 얘기냐면 피 같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피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매매가가 5억입니다. 근데 전세가가 4억 5천이에요. 근데 내가 경매 낙찰을 4억에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4억에 사서 전세를 4억 5천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돈도 차익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겠죠.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경매로. 근데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싸게 사야 되고 전세가율이 아주 높은 지역 그리고 향후 공급 물량이 없어서 이 어떤 하방 압력이 없는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우수한 사례고 그 다음에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격적인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리고 지금 가격 동향이 어떤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뭐 세입자한테 돈을 물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자칫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권리 관계를 확인을 안 하고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 10%를 아예 포기를 하고 낙찰 포기를 하는 거죠.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보통 10%인데 3억짜리면은 10%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이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반드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도 내가 주변에 경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좀 얻어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치고 앱 사용자가 리치고 앱이 오픈된 지 지금 한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월간 사용자가 거의 1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빠르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슈퍼 앱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 앱이에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수급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전에 빨리 좀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와 똑같아요. 뭐냐면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자, 사람도 데이터로 쪼갤 수 있죠. 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뭐 인성 데이터.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격도 좋아요. 능력도 좋아요. 체력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인성도 좋아. 자, 이런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이거 어렵나요? 그러니까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렵나요? 안 어렵죠. 바로 이겁니다. 자, 부동산에도요, 부동산 데이터가 성격 데이터가 있고, 능력 데이터가 있고, 체력 데이터가 있고, 인성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좋을 때만 투자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을 찾아보면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좋은 지역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없어도 기다리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어떤 데이터를 통한 그리고 이걸 또 저희가 인공지능화까지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게 리치고가 부동산 내비게이션과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완전 신세계였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죠? 내비게이션이 너무 다 똑같은 방향으로만 해주니까 오히려 거기가 차가 더 막혔죠. 자,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 안 쓰나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죠.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자, 이미 어떤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엄청나요. 대세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창업을 할 때, 제가 2019년 5월 달에 창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제일 염려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남한테 공개하기 정말 싫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걱정을 했냐. 야,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쓰면 어떡하지? 그럼 너무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창업을 하고 제가 그렇게 부동산 빅데이터를 설파하고 제가 정확한 시장 변곡점을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거의 다 알아맞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문가 중에 저처럼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하락하기를 싫어하겠죠. 편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상승 쪽의 데이터만 보고 싶은 거죠. 상승 얘기만 듣고 싶은 거지. 하락하는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데이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이 욕구와 욕망, 내 재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PD님이 서울에 아파트에 있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마 금방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요즘은 그런 건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은 설파를 해왔는데 그동안은 별로 많은 변화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눈 뜨고 있구나. 이게 진짜 느껴져요.